1978년 이병철은 한 임원을 해고했습니다. 그 임원은 능력도 뛰어났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단호했습니다. 해고 이유를 묻는 다른 임원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을 퍼뜨리고 있었다. 말에 독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독을 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더 나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퍼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철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몇 가지 특정한 단어와 표현들이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성공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성 단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독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병철이 평생에 걸쳐 발견한 9가지 독성 언어 패턴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독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언어의 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공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5년 여름, 삼성 본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팀이 갑자기 성과가 급락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팀이었는데 말이죠. 이병철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팀원들의 능력은 그대로였고 업무 환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이 팀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그 팀장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특정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우리는 원래 그래.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을 봐. 겨우 3개월 만에 이런 말들이 팀 전체에 퍼졌고 팀원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라졌고 도전 정신도 없어졌습니다. 이병철은 즉시 그 팀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은 독을 마셨습니다. 이제부터 해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그 팀은 다시 최고의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도 그대로, 일도 그대로였는데 단지 언어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 환경에 있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나요?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듣거나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할 수 없어. 원래 그래. 소용없어. 너무 늦었어. 불가능해.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만드는 힘이다.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고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현실을 만든다. 오늘 이병철이 발견한 9가지 독성 언어 패턴과 그것을 해독하는 방법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병철이 발견한 첫 번째 독성 언어는 바로 불가능의 언어였습니다.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병철은 삼성 내부에서 이 단어들을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고 교육했습니다.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병철이 발견한 것은 더 깊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뇌는 해결책 찾기를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경과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할 수 없고 말하면 뇌의 문제 해결 영역이 비활성화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독성 언어는 희생자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환경이 나빠서 그래. 내 탓이 아니야. 운이 없어.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병철은 이런 말을 하는 직원들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일까요? 희생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 초기 임원이었던 한 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병철은 회의에서 누군가 환경이 나빠서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즉시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세 번째 독성 언어는 비교의 언어였습니다. 저 사람보다 못해. 우리는 저 회사만큼 안 돼. 나는 항상 뒤처져.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병철은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절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비교를 하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교만해지거나 좌절하거나. 대신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다. 네 번째 독성 언어는 더욱 미묘했습니다. 완벽주의의 언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100점이 아니면 0점이야. 이런 표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완벽주의가 왜 독일까요? 이병철은 설명했습니다. 완벽주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는 대신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최선을. 100점이 아니라 계속된 개선을. 다섯 번째 독성 언어는 과거 집착의 언어였습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옛날이 그리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은 다 망했어.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병철은 항상 미래를 보았습니다. 과거를 학습의 도구로는 사용했지만 과거에 매몰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독성 언어는 더욱 교묘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간 언어와 심리를 연구한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더가 사용하는 언어 패턴이 팀 성과의 70%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독성 언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화의 언어였습니다. 항상 그래, 절대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언제나 그래왔어.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병철은 일반화를 가장 위험한 사고 패턴으로 봤습니다. 왜일까요? 일반화는 예외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외가 바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인사팀에서 일했던 한 임원의 증언입니다. 회장님은 누군가 모든 고객이 불만이에요라고 하면 즉시 몇 명의 고객을 조사했는가? 구체적인 숫자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일반화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죠. 일곱 번째 독성 언어는 가정의 언어였습니다. 아마도 일 것 같다, 추측하건대, 짐작으로는 확신 없이 추측만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병철은 데이터와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하라. 추측은 조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독성 언어는 불평의 언어였습니다. 힘들어, 짜증나, 스트레스야, 왜 나만 이래? 끊임없이 불평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병철의 비서였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병철은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거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경영위기가 왔을 때도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
9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독성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파괴의 언어였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너는 절대 못 바꿔.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병철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언어는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한번 내뱉은 독설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나 전달법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대신 내가 불편함을 느꼈어. 너는 항상 그래. 대신 이번 상황에서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 이 9가지 독성 언어를 제거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김 대표는 회사가 계속 적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이 계속 떠났고 분위기도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말버릇을 녹음해서 들어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언어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불가능해, 원래 그래, 힘들어. 그는 즉시 언어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1년 후 회사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부산에서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까지 갔던 박씨 부부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항상 싸웠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화의 80%가 독성 언어였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내 탓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들은 30일 독성 언어 제거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독성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대안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3개월 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확실한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꾸지 못할까요? 이병철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 습관은 무의식에 깊이 박혀 있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병철은 특별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언어 해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9가지 독성 언어를 제거하고 나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모든 관계가 개선됩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감을 만듭니다. 셋째, 기회가 보입니다.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않으니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영향력이 커집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다섯째, 성공이 따라옵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1978년 해고된 임원 이야기를요. 그 임원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독성 언어로 조직을 병들게 했습니다.
반대로 이병철이 가장 신뢰했던 임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병철은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삼성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이나 자본 때문이 아니다. 올바른 언어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조직을 만들고 긍정적인 조직이 성공을 만든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병철의 언어 해독 30일 프로그램을 공개하겠습니다. 1주차 독성 언어 인식하기. 이번 주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관찰하세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하루 대화를 녹음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보세요. 9가지 독성 언어 중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2주차 대체 언어 준비하기. 독성 언어를 확인했다면 이번 주는 대체 언어를 준비하세요.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그래, 이번에는 다르게 해봅시다. 힘들어, 도전적이네요. 내 탓이야, 내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3주차 의식적 연습하기. 이번 주는 의식적으로 대체 언어를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실수도 많이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팁, 책상이나 휴대폰에 대체 언어 목록을 붙여두세요. 자주 보면서 연습하세요. 4주차 습관화하기.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언어가 나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방법,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이 독성 언어를 사용하면 신호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추가 전략들. 언어 일기 쓰기. 매일 저녁 오늘 사용한 언어 중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을 3가지씩 적으세요. 긍정 언어 찾기. 존경하는 사람의 말하기 방식을 연구하세요. 그들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나요? 즉시 수정하기. 독성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 잠깐, 다시 말할게요 라고 하고 다시 말하세요. 칭찬 습관 들이기. 하루에 최소 3명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세요. 긍정적인 언어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독성 환경 피하기.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이세요. 언어는 전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병철은 언어 습관을 바꾸는데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언어라는 것을. 화가 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비난하고 싶을 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니 확실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 이 전략적 침묵의 기술, 그리고 어려운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끄는 이병철의 대화 기법. 다음 영상에서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 교육에서의 언어 사용법,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화법, 직장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언어 전략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언어의 힘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완벽한 가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9가지 독성 언어 중 당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언어를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솔직하게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의 씨앗을 뿌리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부터 바꿔라. 언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강력한 언어 전략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어의 힘을 마스터한 당신, 이제 진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PS, 영상 설명란에 9가지 독성 언어 체크리스트와 30일 언어 해독 플래너를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매일 체크하며 실천해보세요. 30일 후 완전히 다른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